혹시 중국이 한국을 자기식으로 바꾸려 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역사, 문화, 경제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중국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돕고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시작해볼까요? 그럼 먼저 중국의 영향력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단순히 친하게 지내자는 게 아니에요. 중국은 한국이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자기를 따라오길 원합니다. 왜냐고요? 주변국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중국이 한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런 의존도가 높아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거든요. 2016년 한국이 사드라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설치했을 때 중국은 한국 드라마를 금지하고 관광객도 보내지 않았죠. 경제 보복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리고 중국은 한복이나 김치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한국의 역사를 중국의 일부로 포함시키려는 동북공정도 그중 하나죠. 최근에는 중국 네티즌들이 한복은 우리 거야라고 주장하며 온라인 논란이 일기도 했어요. 이런 문화적 충돌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의도적인 전략일 수 있어요.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너무 가까워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중립을 지켜라는 말을 자주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중국 쪽으로 더 가까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2017년 한국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등 중국의 3가지 약속을 요구했죠. 이것도 중국의 압박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어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간첩 활동이 실제로도 있습니다. 중국 간첩들은 한국의 첨단 기술을 빼가려 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려고 해요. 2022년에는 중국 간첩이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빼가려다 적발된 사건도 있었죠. 그럼 중국화 전략을 돕거나 동조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몇몇 정치인들은 경제 협력을 이유로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면 한국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어요.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은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질까 걱정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죠. 중국은 공자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중국 문화를 가르치는 기관을 운영해요. 하지만 이 학원이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정치적 입장을 퍼뜨린다는 비판도 있어요. 그럼 한국은 이런 중국화 전략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미국, 유럽, 동남아와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한류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에 한국 문화를 더 알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해요. 정부는 간첩 활동을 막고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누구도 한국을 쉽게 조종할 수 없겠죠. 중국의 영향력은 분명 도전이지만 한국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야 할 건 지키며 자주성을 잃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